전기 실무에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이제 전기를 실무에서 누전이겠죠. 누전 문제와 그리고 용량, 뭐 차단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쉽게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집이 3kW의 계약 전력을 사용한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7kW짜리의 인덕션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전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사람이 전기를 만지는 경우에 계약 전력이 3kW인데 인덕션이 7kW다. 그럼 3kW 계약 전력에서는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엉뚱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사고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이 개념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3kW 계약 전력이라 했을 경우는 3kW 그러니까 시간당 3kW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으로 봤을 때 24시간이 3kW면 4, 3, 12, 2, 3, 6, 72kW 하루에 72kW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전력이라는 거지. 계약 전력이라는 건 72kW 하루에. 그럼 한 달 하면은 뭐 70으로 들면 37, 22, 2100kW, 2100kW가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드물죠. 가정에서 보통 4, 500kW 한 달에 사용하죠. 뭐 많이 써보면 많이 써야 1000kW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3kW로 계약해서 쓰면 한 달 충분히 사용하고도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kW짜리 인덕션을 쓸 수 있느냐, 3kW 계약 전력에서 쓸 수 있는 당연히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 전기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제 뭐 계약 전력 3kW면 7kW의 인덕션 어떻게 쓰는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기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은 일을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 24시간 3kW에서 72kW를 쓰면 인덕션에서 7kW를 쓰면은 뭐 인덕션을 24시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음식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 하루에 뭐 많이 봐야 뭐 두세 시간 쓸 건데 그럼 두세 시간 써봐야 7kW를 써봐야 두세 시간 써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3kW 계약 전력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은 7kW를 사용하려면 이 7000W잖아요. 7000W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공사에서 P는 VI잖아요. 220V와 전류가 얼마 하면 이제 사용 와트가 나오는데 7kW면 7000W가 나오려면 220에 보통 한 30A가 걸리면 6600W죠. 그러면 30A 정도보다는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40A. 그러니까 차단기 용량이 7kW의 인덕션을 쓰려면 40
40A 정도의 차단기를 달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40A 7kW 인덕션을 쓰려면 40 최소 40A의 차단기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것만 있으면 되는가? 전선도 그럼 어느 정도의 전선을 써야 되나? 2.5 스퀘어 그 일반 우리 16 암페어 그 콘덴서의 그 콘덴서가 아니고 콘센트에 이렇게 그 꼽아서 쓸 수 있는 2.5 스퀘어로 쓸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러면 7kW의 인덕션을 쓰려면 전선은 규격이 6SQ, 그러니까 6SQ 이상 되는 전선을 사용해야죠. 인덕션과.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콘센트가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거는 16 암페어 벽에 우리가 꼽아서 쓰는 게 16 암페어거든요. 그럼 16 암페어까지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7kW의 인덕션을 벽에 꼽아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7kW의 인덕션을 쓰려면 6SQ의 전선과 40A의 차단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벽에 그렇게 벽 콘센트 일반 벽 콘센트에서 우리가 꼽아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벽 콘센트에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벽 콘센트에서 나오는 것들이 16암페어까지 이제 꼽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7kW니까 7.W니까 16암페어로는 안 되죠. 오미 법칙만 봐더라도 안 되잖아요. 그 P는 VIO 했을 때 220V에 최소 뭐예요? 40A짜리 차단기를 써야 그 7kW를 감당할 수 있죠. 그러면 40A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직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선을, 그러니까 그 인덕션 7kW의 인덕션에서 전선을 그 코드로 꼽아서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곧바로 차단기 40 암페의 차단기 곧바로 꼽으면 되겠죠. 이것에 이러한 것, 즉 다른 것보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게 있잖아요. 이러한 개념을 이제 이거 빨리 이렇게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더불어서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전선의 그 허용 전류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느 정도까지 허용된다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무에서 알아둬야 되면은, 근데 막 복잡하게 막 알아둘 필요가 없어요. 실무는 실무잖아요. 그리고 전선들도 꼭 그 허용치보다는 좀 더 강하게 만들죠. 어디 딱 그 허용치만 만들겠어요. 그렇지만 기본 정도의 그 상식, 일반 상식적인 그 개념은 가지고 있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선을 아무 그 분기, 그러니까 열어서 꼬아서 쓰는 경우 아니면은 그 전선이 2.5 SQ도 있죠. 2.5 전선, 우리가 그 일반 그 벽 콘센트에서 사용하는 그 2.5 전선으로 충분히 그 2.5 그 20A, 뭐 예를 들어서 20A 그 차단기를 달고 그 뭐 30A 뭐라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전선을 잘라서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이제 분산시켜 갖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그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병렬 연결하죠. 하나의 전선에서 뭐 말단에서는 뭐 한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선이 같은 2.5 SQ 전선을 하나로 연결해서 그 허용되는 전류가 25라면 4개, 말단에서 4개나 5개로 콘센트로 연결해서 하나로 이렇게 2.5 SQ 연결했으면, 그랬을 때 허용 받을 수 있는 게 한 16 암페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2.5 SQ의 전선에 벽 콘센트를
네 개를 만들었다 이게. 네 개를 병렬 연결시켜서 2.5SQ 전선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네 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벽에 부착된 콘센트가 16A잖아요. 16A. 16A까지 그 견디도록 그 겉에 그 벽 콘센트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4회선까지는 그러면 그 정도의 그 2.5SQ가 견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2.5SQ 전선은 25A 정도까지도 분기를 안 했을 때 그냥 하나만 그냥 중간에 잘라고 옆으로 이렇게 꼬아서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25A까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냐면은 하나의 전선을 여러 개로 막 이렇게 나눌수록 나눠갖고 꼬아갖고 연결할수록 견딜 수 있는 허용 전류는 버틸 수 있는 허용 전류는 낮아진다는 거죠. 낮아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0%를 하나 2.5S에서 4개 정도 하면 원래 이론상 딱 맞아요. 4개. 그럼 뭐 실무에서 7개를 한다. 7개를 하면은 하나의 그 100%에 쓸 수 있는 게 16A가 최대라 했잖아요. 그럼 16A에서 16A보다 더 밑에가 되겠죠. 밑에 한 12A 정도? 뭐 13A 정도. 그 정도만 100%로 뭐 7개 정도로 분기시켰을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무에서 쓰면 또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그 벽에 꼽아서 쓸 수 있는 전자 제품들이 뭐 12나 13A 정도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은 이론상으로는 4개 정도로 병렬 연결 콘센트로 만들지만 7개도 쓸 수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개념은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전선이라도 말단의 분기가 여러 회선이 될수록 허용 전류는 낮아진다. 그 전선의 허용 전류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기본은 알고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의 그 전선을 분기시키거나 전선을 이제 선택하거나 뭐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아까처럼 어떤 전선의 뭐 인덕션 7kg짜리를 3kg 계약 전력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쓸 수가 있는데 뭐 3kg면 못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돌팔이기 때문에 그런 실무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누전은 기본적으로 누전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뭐 누전을 잡기 위해서 메가 테스트기 같은 걸 쓰죠. 근데 막 어려운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메가 쓰는 거 뭐 아니 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가를 쓴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몸의 뭐 어떤 벽에를 이렇게 만졌을 때 전기가 찌릿 왔단 말이에요. 어 벽에 전기가 찌릿 왔어. 그러면은 메가가 없어도 누전이 된 걸 아는 거죠. 아 몸이 찌릿했으니까 메가 테스트기를 꼭 찍어봐야 누전인 거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벽이 되는데 왜 벽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 누전이 되니까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전 상황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수 몸으로 뭐 누전되는 거를 느끼면은 꼭 메가테스트를 안 찍어본다 해도 그건 누전이에요. 그러면 누전의 개념에서 이제 절연저항이 있죠. 절연저항. 메가테스트기는 절연저항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은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뭐 두 선이니까 뭐 어디 가나 뭐 테스트하는 거는 다 두 선이니까 그 자세한 사항은 뭐 간단히 얘기해서는 뭐 접지와 그 다음에 그 선을 하나 연결해서 그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이거죠. 절연저항 측정을. 근데 이런 개념 하나도 뭐 어려울 거 없고 이제 외울 필요도 없어요.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절연저항 하면은 저항이잖아요.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 아니에요. 저항은 뭐예요? 그럼 가장 우리가 전기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V는 IR이잖아. V는 IR. I는 R분의 V 뭐 이렇게 하잖아.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절연저항이든 접지저항이든 일반저항이든 그 개념을 헷갈릴 수가 없고 어렵지 않아요. 뭐 절연저항일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접지저항일 때 어떻게 판단하고 뭐 일반저항일 때 어떻게 판단하고 저항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막 그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미 법칙만 알고 있으면 절연저항과 접지저항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저항도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이해를 하냐? 절연저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누전 있잖아요. 누전되는 그런 것을 누전되는 그것에 대해서 감전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이 감전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감전이 안 되는 전류 있잖아요. 전류값. 그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되면은 감전돼도 어떻게 돼요? 안전하다 이거야. 안전해. 누전이 돼도 안전해. 그 정도면은 안전하게 뭐 감전돼 봐야 뭐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미 법칙에 봤으면은 I는 뭐예요? R분의 V죠. 응? R분의 V. 그러면 R이 분모고 분자는 전압이잖아요. V. 그러면은 I가 즉 전류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R 즉 분모에 있는 저항이 크면 감전되는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전되는 전류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절연저항은 어떤 거냐? 절연저항은 어떤 게 좋은 거냐? 즉 R 전류를 작게 하는 저항이 높을수록 전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니까 감전됐을 때 어떻게 돼요? 적은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안전하겠죠. 그래서 절연저항은 절연저항 값이 높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높을수록. 왜냐?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이 R의 분모가 있기 때문에 분모가 커질수록 같은 220V라고 치면 220V에서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는 더 적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에서 절연저항 값은 뭐라? 절연저항은 저항값이 클수록 분모에 있는 저항값이 클수록 전류는 작아지기 때문에 절연저항값이 높을수록 안전하다. 감전되었을 때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연저항값은 높아야 된다. 높을수록 좋다. 그럼 0이 나왔다. 절연저항값이 0이 나왔다. 어떻게 된 거예요? 0이 나오면 분모가 R이 0이에요. 0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20V짜리가 있어요. 분모가 그냥 0이야. 그럼 전류는 어떻게 돼? 전류도 엄청 이제 분모가 뭐 조금이라도 있어야 저항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뭐 예를 들어서 220에 뭐 1이라든지 뭐 3, 5, 6, 7 이렇게 저항이 높을수록 전류는 작아져서 감전이 좀 덜 될 건데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으면 그냥 곧바로 그냥 무한대로 맞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 전류가 높을수록 사람은 위험하잖아요. 전류가 고전류로서 전압도 220V인데 전류까지 그냥 높은 그런 것을 접촉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전돼서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0이 나오면 안 좋은 거죠. 0이 나오면 뭐예요? 이거 누전되는 거예요. 누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정하죠. 기준을 정해서 뭐 0.2메가옴, 뭐 1메가옴, 뭐 이렇게 기준으로, 그 기준은 뭐 매년 뭐 전기 그 안전 규정이 뭐 개정될 때마다 바뀌고 있죠. 뭐 어쨌든 0으로 나오면은 절연저항이 0으로 나오면 누전이다 이거예요. 누전. 그러면 좀 1메가옴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그러면 좋은 거죠. 1메가옴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1메가옴, 뭐 10메가옴, 뭐 100메가옴 뭐 이렇게 커진다. 저항이 커진다. 그럼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죠. 당연히 오미 법칙이니까 I는 R분의 V니까 저항이 막 커져요. 분모에 있는 저항이. 그러면은 전류는 작아지니까 전류가 작아지면 우리가 감전됐을 때 감전이 덜 올 거 아니에요. 안전하잖아요. 적을수록 전류가 적은 전류일수록. 그래서 절연장에서 우리가 메가 테스트기로 해봤을 때 0으로 나온다. 그럼 어디 누전되고 있구나. 뭐 그러잖아요. 그럼 메가 테스트 사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0으로 갔다. 이거 안 돼. 이거 누전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누전 상황이라는 것은 전기 제품의 누전으로 인해서 누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전선의 피복이 문제라서 누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누전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누전 상황은 그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메가 테스트가 그거는 누전이다 아니다를만 판단하는 거지. 메가 테스트 기가 뭐 누전이 어느 방향 어디에서 누전이 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 일일이 그 하나씩 선을 테스트해 보든지 아니면 그 전자제품을 테스트해 보고 이게 어느 문제라는 걸 일일이 사람이 확인해야 돼요. 그 때문에 메가텍스는 보조적인 거죠. 이거 누전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를 할 때 누전의 개념과 그 절연장의 개념과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죠. 접지저항하고나 일반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접지저항은 뭐예요? 접지저항은 절연저항하고 왜 반대죠? 왜냐? 절연저항은 아까 뭐예요? 사람이 감전됐을 때 전류가 작으면은 감전 그 뭐가 약해잖아. 감전이 약한데 접지저항은 어떻게 돼요? 접지는 뭐예요? 사람이 감전됐을 때 전류가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 접지 부분으로 수월하게 빠져나가야 되잖아. 근데 접지장이 예를 들어서 저항이 높다. 그 접지선이 저항이 높아요. 그러면 글로 안 가잖아요. 저항이 높을수록 그쪽으로 전기가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가는 길이 전기가 흐르는 길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감전됐을 때 어떻게 해요? 감전된 사람 쪽으로 더 접지선 쪽으로 전기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감전된 사람 쪽으로 더 오잖아요. 이게 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접지저항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절연저항과는 반대로 저항값이 낮아야 되겠죠. 낮아야. 저항이 낮아야 접지 쪽으로 수월하게 전기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지저항과 절연저항은 서로 같은 저항이지만 반대다. 근데 반대 이유도 오미 법칙에 따라서 생각하면 아주 쉽다 이거예요. 오미 법칙. 그러니까 오미 법칙만 알면 절연저항을 헷갈릴 일도 없고 접지저항을 헷갈릴 일도 없어요. 오미 법칙만 알면. 오미 법칙. 그리고 오미 법칙의 개념, 즉 전류가 작을수록 어떻게 다 뭐 이런 개념만 이해하면은 뭐 접지저항과 절연저항을 헷갈리거나 혼돈하는 경우가 없고 실무에서 테스트할 때도 어, 쉽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이거는 뭐냐면 전선의 선택, 차단기의 선택, 그리고 계약 전력의 개념, 그리고 누전이 발생했을 때의 메가 테스트 사용법, 그다음에 왜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있잖아요. 그 실문을 해줘도 욕 먹지 않고 그렇잖아요.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는데 그 개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올바른 안전한 시설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시설을 해줄 수 있겠어요.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돼야만이 뭐 전선을 깔아주든지 전선을 바꾸든지 뭐를 이제 차단기를 바꿔주든지를 했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개념이 정립이 안 됐으면서 뭐 그냥 무슨 경험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차단기나 교체나 이런 거는 쉽잖아요. 어려운 게 뭐 활선이든 무슨 그것은 뭐 그 말뿐이고 그 저압에서 예를 들어 뭐 600볼트 이하나 뭐 이런 저압에서 있잖아요. 그 활선은 별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뭐 220볼트 사람이 죽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유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차단기 1차 측과 2차 측에서 1차 측 차단기를 내리면 밑에 부하에 있는 선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전기가 안 흐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차단기 1차 측에서 차단기를 내렸는데 부하 측에서는 절대 안 흐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선을 차단기에서 이 부하측 2차 측에서 뺐을 때 2차 측 전선에서는 전기가 안 흐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그냥 두 손을 만지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기 작업자들 있잖아요. 이 전기 작업들이 정상적인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뭔 짓거리를 했는지 전기를 이제 그 조인트 하잖아요. 조인트 하고 할 때 이거는 이쪽 차단기에 있는 전선을 잡고 저쪽 차단기에다가 또 연결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차단기를 예를 들어 전선을 뭐 콘센트를 추가하면서 이쪽 전선에 있는 거를 이쪽 저쪽에 있는 차단기 선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무식한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규정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지 멋대로 그냥 막 전선을 그냥 어디 가서 옆에 있으면 이거 전선이 있네면 거기다 그냥 뿌라치시게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차단기의 선이 그 분리된 차단기에서 갖고 온 건지 뭐 그 원래 원선에서 갖고 온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단기를 해서 뭐 5개가 있다. 그럼 차단기를 하나를 내렸어요. 그럼 하나 내리고 거기서만 이제 내렸으니까 거기 있는 전선을 뺐단 말이에요. 2차 측에서 뺐는데 이게 전기가 흐를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뺀 그 전선에 옆에 있는 차단기 나리지 않은 차단기 선을 갖다가 붙여버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는 황당한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차단기에서 그 구분된 차단기 선은 그대로 그냥 구분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 이게 활선 당연히 뭐 2차 측은 1차 측에서 차단기 내리면 2차 측은 당연히 뭐 전기가 안 흐를 것이다. 뭐 90%는 맞아요. 근데
10%그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가 가설하거나 자기가 거기서 만진 전선이 아닌 경우는 이심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 말고 또 옆에도 뭐 다른 차단기에서 선을 가다가 불합치시킨 건 없겠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심을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뭐 2차 측, 1차 측에서 차단기를 내리면 2차 측의 전선에서는 전기 안 흐를 거다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2차 측에서 또라이가 그렇게 연결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테스트는 해봐야 된다. 검정기로 이렇게 2차 측도 한번 확실히 전기가 안 흐르는지 확인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가 어떤 가정에 이렇게 보면 한 사람만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뭐한 이에 예를 들어 뭐그 전기가 한 20년이 됐다 치면 20년 동안에 뭐 거기 전기를 만진 사람이 한 세네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5명도 있을 수고. 그럼 그 사람마다 그 규정에 맞게 전선의 그 분할 차단기 분할에 맞게 그렇게 딱 규칙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선도 막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뭐 선도 어디 가서 보이지 않는 천장에는 뭐 짧은 전선을 가갖고 막 거기다가 분기시켜갖고 막 내려갖고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막 규정면 규정대로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야매식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그 집주인이 뭐 야매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가정하게서 전기 그 시설을 그 전선이나 이런 거 시설한 것이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향, 올바른 규정대로만 설치되지 않은 집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만일의 경우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차단기에 보면은 차단기에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 별걸 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다 해놓은 경우 많아요. 가보면 이렇게 가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그 차단기 보면은 뭐 단선 우리가 연선을 뭐 차단기에 직접 물리지 말라. 직접 물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연선을. 그러면 연선으로만 그냥 차단기에 다 물려놓은 경우도 있고 연선을 하면은 터미널을 집어서 이렇게 해줘라.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연선에다가 뭐 차단기 곧바로 물려도 뭐 무슨 생각이 없고 그런 거보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그렇게 해버리는 차단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규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현장에 뭐 인건비 어쨌든 뭐 전선 가격 이런 나름대로 뭐 주장할 게 있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전선을 뭐 5개형 전선이나 옥내형 전선이 있으면 뭐 옥내형 전선 5개 사용하지 말라면 꼭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5개 등을 설치하면서 쓰는 옥내형 전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아니 그냥 CV 전선으로 그냥 외부형 전선을 갖다가 연결해주면 좋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가격이 더 간다고 그냥 그게 귀찮아 그냥 바깥에 그냥 옥내형 전선으로 그냥 2.5S기 있으면 2.5S기로 그냥 햇빛에 노출되는데도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거를 전동 5개 전선으로 연결해 갖고 그냥 그렇게 공사를 하는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 이 전기 그 자격증 없는 인간들을 퇴출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와서 해도 상식에 맞게 연결하거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게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고 다니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은 퇴출을 시켜야죠, 이걸. 그 기준이 뭐 아마 자격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냥 이론을 제대로 정립돼야 그리고 활용하고 그걸 어떻게 를 해야지 이론 없이 그냥 이렇게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보고 그냥 저렇게 해도 됐구나 뭐 아무 문제가 없었네 그럼 나도 저렇게 따라서 해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전기를 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거와는 전혀 다르게 연결시켜 놓거나 완전히 휘둥그러지겠잖아. 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됐냐라고 걱정스러울 만큼 그렇게 해놓고 돈을 받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또라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본다. 음, 그렇게 임해야 돼요. 어떤 모든 전선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리고 눈에 보이면야 뭐 누가 실수를 하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그렇게 막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천장에 있는 부분을 뭐 뿌라치 시키는 어떻게 뿌라치 시켰는지 뭐 희한하게 막 만들어 놓고 막 뿌라치 시켜갖고 누전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뭐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그런 10명이면 상식에 맞게 8명이 안 되면 그 2명은 이상하게 하는 인간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경험을 얘기하면서 어, 야매로 한 경우들이 있다. 그럼 뭐 돈절약을 위해서 야매로 한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무를 위해서는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정집 같은 경우 뭐 대공사가 아닌 거 가정집 내성공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누전이나 뭐 전선 교체, 뭐 차단기 교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정도 있잖아요. 메가 테스트기나 누전 그리고 차단기 용량, 전선 용량 그리고 분기 시킬 때 허용 전류 뭐 이런 개념만 있잖아요. 음, 그만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어,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그 뭐냐 남의 집에 있는 그 전선을 만질지도 말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음. 최소한 이 정도의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을 이해를 안 하고 어떤 거를 뭐 테스트 해본다든지 뭐 누전을 가서 체크해 달라는데 뭐 메가 테스트도 사용을 못하고 개념도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뭐 누전을 가서 잡고 뭘 해주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돈을 받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무슨 인덕션을 설치하려면 인덕션은 뭐 3kg 교역질로 그러면은 7kg 그 인덕션은 사용할 수가 뭔 7kg의 인덕션을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전기 공사를 다니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제 너무 같은 말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